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복종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특히 군대 같은 특정 집단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르지 않게 되면은 가혹한 처벌이 따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별개로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지금 자본주의 현대 사회까지 예전엔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서 노예들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었죠.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도 과연 이런 노예제도라는 게 없을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일례로 회사에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자유 이런 것보다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어느 면접장에서 직원들에게 면접을 보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곤 하지요. 그만큼 돈을 많이 주면 복종하고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일명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현 사회에서 이름만 바뀌고 노예라는 게 없어졌을 뿐이지 스스로가 노예를 자청하는 자발적 노예가 되곤 합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르게 또 생각하고 흑백 논리로 이것 아니면 저것을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자유를 찾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것도 좀 더 나를 알고 내가 얼마만큼 깨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회사 집단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거기에 억압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복종에 평생 거기를 다닌다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나의 자유는 없지만 결국 돈의 노예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건강까지 위태롭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복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 한번 오늘 복종에 대해서 과연 나는 무조건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17 세 가지를 삼가라. 그중 첫째는 과욕 금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으로 유인하고 이성을 잃으면 제압하라.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이익을 탐하게 되면 반드시 이성을 잃는다. 이성을 잃으면 곧 제압할 수 있다. 앞서 누차 언급한 바 있는 이목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다. 이목은 변경을 지킬 때 성벽을 견고히 하고 들판을 말끔히 정리한 채 성문을 닫고 10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 적군은 물론이고 아군도 못 견딜 판이었다.
아군은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잘 훈련했으니 국가에 보답하고 싶어 안달이었던 것이다. 적군도 못 견딜 판이었다. 들판에 소나 양을 못 본 지 10년이 되었으니 허구한 날 풀만 뜯어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목은 이제 출전할 때라고 여겼다. 이목이 생각하는 전쟁이란 안 싸우면 그만이지 일단 싸웠다 하면 한 방에 끝장을 보는 것이었다. 전력 투구하는 결전이었다. 이목은 결전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상대방 흉노는 그것이 결전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목은 우선 대대적으로 방목을 지시했다. 목동이 산과 들에 가득했다. 흉노족 일부가 침입하여 이목의 군대를 공격하고 아울러 소와 양을 약탈했다. 이목의 명에 따라 수천 명의 병사가 패전으로 위장하여 흉노의 포로가 되었다. 흉노는 포로를 잡고 가축을 약탈하는데 신바람이 나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흉노족의 리더 선우는 정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침입했다. 이목은 여분의 병력을 좌우로 매복시키고 협공하여 흉노 10만 기병을 대파했다. 이목은 기세를 올려 담남을 멸하고 동호를 격파하고 이목까지 굴복시켰다. 선우는 도망쳤다. 그 후로 흉노는 조나라 국경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욕심은 사람의 큰 약점이다. 춘추시대 진나라 목공이 권숙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겠는가? 이에 권숙이 아뢰었다. 패권을 차지하려면 세 가지를 삼가셔야 합니다. 과욕, 분노, 조급. 과욕을 부릴수록 잃는 것이 많습니다. 분노할수록 일이 어려워집니다. 조급할수록 실패하게 됩니다. 일이 크고 작음과 이해득실을 따져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과욕을 불 필요가 있습니까? 나와 상대를 저울질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일의 완급을 가늠하여 여유롭게 계획을 짜며 되는데 굳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군주께서 과욕, 분노, 조급을 경계하시면 패권이 가까워집니다. 무엇을 하든 판단을 내릴 때 신경을 쓸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이익은 얻고 손해는 피한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익과 손해는 50대 50, 절반씩으로 여김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율을 7대 3, 심지어 9대 1로 가정한다. 왜 그럴까? 이익은 눈앞 양지 바른 곳에 보이니 흥분되고 손해는 뒷점 먼 곳에 어두운 곳에 있으니 애써 무시하거나 요행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익은 별로 없는데 손해는 크게 날 수 있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왜 그럴까? 이익은 금세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명명백백한 손해에 대해서는 설마로 여기기 때문이다. 모든 사기 사건의 근원에는 공포와 욕심이 있다. 공포심은 남이 조성하는 것이지만 욕심은 자기가 빠지는 것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욕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이익을 보면 죽자사자 자신을 속이려 든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이해득실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당하게 된다. 여기서 보았듯이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의 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린 욕심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려는 욕심, 많이 가지려는 욕심, 타인보다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욕,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이 먹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많은 돈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부정과 횡령으로 또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모두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얻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이익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나쁜 이런 거에 과욕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익 앞에 사람이 흥분하게 됩니다. 판단을 그만큼 흐려지게 만드는 거지요. 절제와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욕심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차량을 어떤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을 때 양보했다고 하면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기분이 좋아지며 작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점차 확산이 된다고 봅니다. 돌아가는 게 지름길이다라는 이런 속뜻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첫째, 과욕보다는 절제. 둘째, 흥분하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오늘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칭찬해 주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